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채널 멘토 김도우입니다. 자, 주침쇼 플러스 상담 시작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카카오뱅크입니다. 어렵습니다. 그죠? 매수가 99,950원, 비중 30%인데, 자, 끝없는 추락. 주가 부진의 파장, 일파만파 하면서 유수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민은 KB에서 블록딜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난 이후에 시장이 받쳐주지 못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카카오뱅크 참 괴롭습니다. 국민연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플랫폼 시장에서 새로운 인터넷 시장에서 아주 쉬운 접근성의 은행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브랜드 카카오라는 브랜드가 시장에서 그만큼 주목을 많이 받고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너무 과대평가를 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적으로 이런 원인이 됐던 것도 결국은 위축이죠. 그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지고 경기가 침체로 가고 부동산이고 뭐고 이 대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깨지고 그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우려에 대한 부분들, 대출은 많이 풀어놨고 해놨는데 이걸 과연 회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많이 생기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면 우리나라는 실적으로 외환에 대한 방어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만들겠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에서는 실적으로 외환 보유가 계속 바닥을 치다 보면은 결국 우리가 중국에서 봤던 뱅크런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카카오뱅크는 이제 그런 쪽 관련성으로 조금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약간 좀 업황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런 얘도 은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도움성이 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하고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터넷 은행에서 굴지에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참 이게 결국 투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 대한 심리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무너진 흐름에서는 더 이상 이 흐름성 자체에서 매수 심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크다라고 생각되고요. 블록딜이 또 한 방 더 준 거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했던 부분이 있는데, 회복은 역시 이 이탈을 했던 시가 29,500원, 이유 없이 이 시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9,500원대 정도까지 어떤 회복력은 있겠지만 그 회복이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최근의 저점이 신저가이기 때문에 이 저점이 낮아지는 구간, 그리고 위쪽에 전환되는 어느 중심점이 되는 이 기간적인 구간에서부터 해서 아직까지 충분한 시간이 더 흘러가야지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직까지 시간적으로 충분히 더 시간이 가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좀 더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9만원대라는 것 자체가 추가적인 매수의 관점을 대하지 않으니까 상당히 그냥 계속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격적으로 99,000원대 라고 보이시는데 거의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 비중은 30%. 이것도 역시 많아요. 그죠? 그래서 더 늘릴 수 있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은 충분히 더 있다가 늘리는 게 맞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유지하고 가다가 다른 쪽에 투자를 조금 더 그 비중을 활용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뱅크는 더 사는 쪽보다는 오히려 회복이 좀 뚜렷한 한 4만원까지 회복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추세가 바뀐다라면 얼마든지 더 사서 단가를 5만원대든 55,000원대 낮춰서 매도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락성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유입성보다는 매도성이 더 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유입의 들어오는 크기보다 나가는 크기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보다는 관망의 관점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하시고요. 지금 이 손실을 다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홀딩 하시고 유지하셨다가 한 35,000원에 기간적으로 봅시다. 11월 이후에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효성첨단 소재입니다. 자, 매수가 60만원이고요. 비중 10%인데, 효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탄소 섬유 쪽 관련된 부분 모멘텀을 많이 받긴 합니다만, 현재 상황은 좀 고무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타이어 코드 쪽 관련된 모멘텀이 좀 있긴 하죠. 타이어 코드에서 타이어 관련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타이어 쪽 괜찮습니다.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쪽 관련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주가 흐름도 좋고, 인플레 감축법 수혜도 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 수익성도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타이어 코드 업체도 뒤늦게 반등을 한다라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반등은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뚜렷한 추세 전환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보시다시피 반등은 좀 있었지만 추세 전환이 뚜렷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높은 고점에서 그리고 그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를 봤었을 때 이 고점에서 추세는 아래쪽으로 하방성을 해서 이탈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의 추세, 낮아지고 난 이후의 추세점은 아직까지 이 고점에 대한 추세가 뚫려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단으로 다시 이탈하면서 점진적으로 시간적인 부분, 하나의 바닥을 더 만들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시고 이어가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60만원대 가격 같으면 아직 위쪽에 한참 높습니다. 역시 추가 매수를 지금 당장에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빠질 수 있는 걸 고려해서 기다리는 쪽이 좋을 것 같고요. 그 가격대는 한 36만원대까지 하락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긴 합니다만 역시 유입성하고 약간 비등하게 들어오네. 연기금하고 투신하고 좀 유입성이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긍정적일 수 있다. 타이어 코드 쪽 관련된 모멘텀 시장이 붙어 올라오면은 위쪽 상단의 저항 구간이 48만원, 49만원대 정도 있으니까요. 이 가격성이 진입이 확실하게 뚜렷해지는 경우에서만 추가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조금 빠르죠? 양해 바랍니다. 다시 반복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대덕 관련 다음 종목 대덕 보겠습니다. 매수가 9,060원, 비중 30%입니다. 자, 대덕은 대덕전자를 보면 되겠죠. 와이솔이라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대덕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지주 개념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인적 분할에서 대덕전자가 인적 분할되는 회사이고 대덕이 약간 이제 신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분 갖고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가요. 대덕은 그 관련성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그 정치 인맥성으로 좀 움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인맥성 움직였던 부분이 잔상이 남아있다라면은 저는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테마성이 있어서 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대덕전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때였겠네요. 정치 인맥성은.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뭐, 대덕전자의 어떤 기대치가 FG 반도체, 기판 쪽 관련된 모멘텀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재무적으로 건전성은 좀 존재를 한다. 다만 크게 어떤 반등성을 기대하기에는 이미 해석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9,060원. 역시 높네요. 이때 윤석열 관련된 부분에 슈팅대에서 샀는 것 같아요. 그죠? 비중이 얼마입니까? 비중이 좀 있는 것 같은데 30% 좀 높네요. 역시 반등은 있겠죠. 회복력은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역시 이 방향성의 추세성 자체가 이렇게 잡혀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회복하는 난 뒤에 이제 저항성을 좀 받을 것 같은데 한 7, 8천원대 정도까지 반등 여력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뭐 긴 시간까지 갔을 땐 저가 해석할 수가 없죠. 뭐 제가 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얼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여기까지 어떤 진입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하반기에 시장이 중요하겠지만 좀 넉넉 잡으면 내년 초 정도까지는 여기까지 반등성이 나올 수 있고요. 좀 빠르게 온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그냥 올라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이 빠르게 회복한다라면. 그러니까 8,000원대 정도 오면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드릴게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매수가 13만원이고요. 현대중공업 그냥 보겠습니다. 자, 조선적이고요. 뭐 현대중공업도 지금 너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요즘 방송에서 너무 떠끔 태조 이방원 하면서 너무 많이 떠들어 놓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조선 늘 얘기하지만 급하면 안 된다. 조선은 급하면 안 돼요. 조선 다운되면 감사할 일이고요. 그 다운될 때 이렇게 돌아나가는 모습 계속 봐야 되고 현대중공업 쪽도 있고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의 그 지주격으로 볼 수 있겠죠. 중간 지주니까. 관련성을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흐름상에서는 얘들은 급할 게 없어. 왜냐면 이익이라는 부분이 흑자 전환이라는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가고 그게 진짜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가 스타트 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에 수급 들어왔다가 지금 매도 폭이 좀 늘어나고 있죠. 매도의 크기가 특히 연기금 쪽에서 매도의 크기가 들어온 크기만큼 빠져나가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뭐 이게 어느 정도는 매도세 차익 실현성 움직임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13만원대다. 그렇게 높지 않네. 높지 않은데, 자, 이거 일단, 비중 좀 줄일까? 10%밖에 안 되네? 여기서 줄일 게 아니고요. 이건 매수가까지 돌아온다.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팔 이유는 없고요. 내려오면 다시 봐도 될 것 같네요. 일단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낙폭을 조금 견디시거나 나는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라면 좀 줄이시고 내려오면 더 사는. 그러니까 새로운 돈을 투입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면 좀 줄이시고
지금 좀 줄였다가 내려오면 좀 더 사는 게, 그걸 다시 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요. 뭐 맹 하단 가격 정도, 여기 하단 가격 정도가 한 11만 8천 원대 아래쪽이면 다시 가능해 보이니까 전략적으로 한번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목표가 의식은 여기 상단에서 제가 짧게 본다라면 여기겠지만 좀 넉넉하게 본다라면 추세적으로 조금은 방향성을 바꿔갈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 각도로.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보여집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 쪽은 흑자 전환 기대가 있는데 그게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3, 4분기 내년 초 이렇게 그 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포인트를 두고 본다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버킷 스튜디오 보겠습니다. 영화 헌트 쪽 관련된 부분 최근에 시세가 있었죠. 버킷 있었는데 그 흐름이 자꾸 죽었습니다. 뭐 400만 했다 뭐 했다 할 거 없이 지금은 뭐 잠깐 반짝이로 자꾸 내려갑니다. 반짝이로 내려가는 흐름이니까 큰 기대성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가 얼마입니까? 2,900원의 비중 30%, 2,900원의 비중 30%는 최근이겠네요. 그죠? 위에서 샀다가 추가 매수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자, 한번 반등 중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속성보다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와서 한 번 더 올라올 여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니까요. 매수가에서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거나, 저는 일단은 이 비중을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강한 어떤 사이클을 좀 시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도치 않는 지금 비중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매도하고 다시 보는 거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매수가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자, 다음 오르비텍입니다. 매수가 8,900원이고요. 비중은 60% 맞네요. 원전주잖아요. 자, 8,600원. 뭐 오랫동안 계속 들고 계시네요. 원전 믿는다라면 저는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르비텍은 내려가더라도 다시 또 오뚜기처럼 올라올 수 있는 그 테마성 흐름이고 좀 강해질 수 있는 흐름이 시간은 다소 조금 걸리겠지만 이탈해도 다시 회복해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재무적인 부분은 나아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특수성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원전 쪽 관련해서 한수원이나 두산에너빌리티나 또 뭐 많은 기업들하고 제휴가 되어 있는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협업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비핵화 이슈 쪽으로 많이 붙는 쪽이 그 시세가 강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려면 북한하고 관계가 많이 개선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죠. 비핵화 쪽보다는 역시 원전 자체 이슈에서 모멘텀을 좀 기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용역 쪽 관련된 부분이 그 수주도 있잖아요, 한수원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원전 테마의 흐름성에 좀 맞추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저는 제 기대치에서 원전 한 번 더 슈팅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테마 쪽으로. 그래서 저는 홀딩 의견 드리고요. 비중이 큰데 올라오면은 비중을 확 줄여주시는 전략으로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챔쇼 프로 상담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